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9명 발생했습니다.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데 굉장히 많이 또 수치가 나왔죠. 정부가 오늘 방역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환자 병상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또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확진된 환자가 3,309명, 위중증 환자가 629명, 사망자 32명.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실제로는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전일에 비해서 619명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보통 주말에는 진단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 월, 화 발표까지는 상당히 적고 수요일부터가 이제 일평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어제 발표는 3,309명이지만 그 이전에 일요일 날 발표가 거의 4,000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게 예. 좀 이상하게 많았던 것이죠. 즉 오늘하고 이제 내일 발표는 이 3,000명대라는 것도 상당히 높은 것이고 과연 수요일 날 이게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아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어서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확진자 증가세는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는 좀 덜 돌아가셔서 32명이 사망하셨지만 이 누적 사망률이 0.81%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11월에만 722명이 사망을 하셔갖고 월별로는 아마 이게 최고 사망자 수일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다가 월별로 사망률을 따져보면 0.93%인데 원래 사망률이라는 건 좀 후행성입니다. 확진된 후 위중증 가고 사망이 되기 때문에 예. 이번 달에 확진되신 분들이 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율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10월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가 있어서 10월 달에 0.6%를 넘어가고 11월 달에는 지금 0.93%이기 때문에 이 사망률 위중증화율이 줄어들지 않으면은 사실은 유행 억제가 된다 할지라도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예.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 중증 병상 가동률이 75% 기준에 도달한 상황인데 정부가 또 오늘 방역 종합 대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비상 계획 발동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원래 11월 1일 날 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이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것이 확진자 수보다는 오히려 위중증화율, 사망률 그리고 중환자 병실 가동률 75% 정도를 거의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비상 계획을 발동하겠다 하고서 사실은 발표를 했었는데 예. 지금 4주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찬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발동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게 일단 한번 완화를 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은 다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돌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예. 없죠.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갑자기 돌아간다고 그래갖고 큰 효과가 생기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효과가 생긴다고 해도 앞으로 상당 기간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비상 대책 발동 이런 거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지금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아서 예. 방역 잘하시고 개인 위생,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 거리 두기, 환기하기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좀 더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실제로 방역 수칙 자체를 강화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겨울철이 지나가면서 점점 추워지면서 예. 조금 더 방역에 신경을 쓰고 모임도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방역 패스 확대를 하고 또 추가 접종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방향성 자체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방역 면에서 보면 이 정도 갖고서는 이 억제가 되기 쉽겠습니까? 예, 결국은 추가 접종이 관건일 수도 있는데요. 예. 추가 접종도 좀 늦은 부분이 있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50대 이상은 5개월, 60대 이상은 4개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접종 받은 것이 60대에서부터 74세까지는 8월 달이나 돼야 2차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예. 추가 접종 받는 날짜 자체가 12월 10일이나 돼야
추가 접종을 예약하고 접종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것이 60대에서 74세까지인 것이고요. 75세 이상은 파이자를 맞았기 때문에 접종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접종을 받아서 60% 이상 접종률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예. 이 추가 접종에 기대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50대까지 이제 내려가면은 좀 더 하고요. 뭐 젊은 층은 앞으로 내년 한 2월이나 돼야 추가 접종 가능한 것인데 예. 사실 기저질환이 없다면은 꼭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추가 접종만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당분간은 좀 늘어날 개연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은 장소, 대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방역 패스도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식당, 카페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방역 패스를 지금 18세 이하에서는 또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60세 이상들이 굉장히 고위험군들이 많아서 방역 패스를 써야 되겠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는 부분도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 연령별로는 아직까지도 이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거든요. 젊은 층에 있어서는 아직 시간은 안 됐지만 또 고령층에 있어서는 미접종자들을 분명히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서 방역 패스를 해야 되고 또 대상도 좀 더 넓히고 고령층들이 많이 가시는 부분들에서 있어서의 집단 감염, 즉 미접종자들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 부분들인데 예. 실제로 그런 여러 대상 업종이라든지 또는 연령층을 나눠서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이 부분들의 효과는 아직은 미지수이고요. 또 앞으로도 방역 패스를 여러 가지로 이제 더 개선을 해야 되는데 미접종자들의 PCR 부분에 있어서도 진단검사를 과연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느냐.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필요가 생겼을 때 대규모로 몰렸을 때는 우리 지금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 무료 이 진단검사가 과연 그만큼의 숫자를 커버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방역 패스를 많이 쓰고 있지 않아서 예.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이 예. 과연 방역 패스를 좀 더 확대 적용했을 때 미접종자들이 진단을 많이 받으러 오게 되면 아마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될 것으로 보여서 이 갑자기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접종, 그러니까 접종 안 하신 분들의 뭐 생각은 다 각기 다르겠지만 정부가 그래서 접종을 본인 스스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코로나 그 확진이 돼서 병원 치료 받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럴 때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야 좋겠죠. 예. 예. 미접종자인 경우에 있어서 치료비를 자기가 내야 된다면 중환자실 가게 되면 몇 천만 원씩 나올 가능성도 예.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 의료보험은 다 적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모든 미접종자가 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신념에 의해서 안 맞는 게 아니고 네. 건강상의 이유로 안 맞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의사의 소견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요. 네. 이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해외 사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데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있어 보여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잘 짜서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선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오미크론이라는 그 코로나19 새 변이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지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어떤 전파력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 위험한지 또 백신에 어느 정도 저항을 하는지 그렇게 아직까지 자세한 정보는 없나 봐요. 일단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기 예. 때문에 뭐 9일 날 보츠와나에서 처음 샘플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남아프리카라는 데는 원래 이런 진단 검사라든지 분석 이런 시퀀싱 분석들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WHO에 보고한 것이 24일인데 예. 26일 날
벌써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네.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왜 이렇게 급히 했겠느냐? 예.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만을 보면은 사실은 이 돌기 단백질에 32개의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요. 근데 그 변이 자체를 다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그전에 있던 영국 변이, 알파 변이, 또 남아공 변이, 베타 변이가 이 면역 회피 기능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델타 변이는 전파력도 높고 독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 베타, 델타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변이된 위치에 다른 아미노산이 바뀐 것도 있고 해서 과연 이것이 유전자만 보고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예. 지난 몇 주 동안에 남아프리카 또는 남아공에서의 확산세를 보면 이게 매섭게 확산을 하고 있으면서 뭐 거의 10배 정도까지 올라간, 최근에 한 1주간 정도 되면은 10배 이상씩 올라가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주가 관여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 자체는 확실히 강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대륙에서 열심히들 분석을 하고 있고 전 세계 16개국에서 이미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 발견되는 양상들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남아프리카에서의 유행 양상은 사실은 우려할 만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독성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뭐 그렇죠. 지금 약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그러면 이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감기보다도 낮은 독성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전 인류를 위해서는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면역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방 접종을 다 못 맞는 국가들에서 이 바이러스가 넓게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 면역을 얻게 된다면은 종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실제로는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예상들인데요. 예. 결국은 독성, 그다음에는 면역 회피 기능, 과연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 때 우리 백신들이 잘 들을 것이냐.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에도 사실은 한 20% 정도 면역 회피 효과가 있었는데 비해서 이것도 좀 더 많은 변이가 있기 때문에 면역 회피가 좀 더 커질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히 무력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예. 추가 접종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치료제인데요. 치료제인 경우에서 지금 머크나 파이자에서 만들고 있는 치료제는 이런 돌기 단백질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요? 네, 먹는 치료제인 경우에서는 별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내년 2월쯤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다면 그것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은 분석 중이니까 걱정은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렇게 지나친 걱정까지는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 세포 배양을 해서 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 2주 정도면 알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감염 확산되는 양상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지금 홍콩에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네. 나라들에서의 실제 얼마나 발생했고 실제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달 넘어 이 역학조사들을 해보면은 이것들이 얼마나 발생이 전파력이 크고 또 그다음에 위중증화율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또는 돌파 감염이 얼마나 나오는 것이냐 하는 데이터들이 앞으로 좀 시간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지 예.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 오미크론 많은 나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지금 방역 같은 거는 괜찮게 돼 있나요? 8개 나라가 지금 맡고 있잖아요. 8개 나라를. 근데 사실 이게 막는다고만 될 일은 아닌 것이 어떻게 맞죠? 되죠?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다면 델타에서 보셨다시피 예. 이거 퍼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빨리 발견을 하고 남아공에서의 그 연구자들의 보고가 굉장히 빨랐는데 오히려 남아공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예, 그렇긴 차단이 하죠. 돼서요, 완전히. 완전히 차단되면서 불이익이죠. 자기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발표했고 이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예. 얘기를 한 것인데 예. 이런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자체를 못했던 것이죠.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확진자들이 지금 100% 델타라고 하고 있는데 델타 이외에 다른 변이주가 있는지 모든 사람들을 다 해본 것은 아니고요. 입국자들만 추려서라도 전부 다 전수 검사를 해서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하고 또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즉 변이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빨리 확립을 해서 우리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면은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별로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제 전체 방역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서 네.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제일 잘하는 나라들이 영국하고 덴마크는 100% 모든 환자를 다 전장 유전자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즉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이 왕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아프리카와 그쪽 나라들에서의 전파 양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남아프리카, 특히 뭐 남아공이랑 그렇게 많은 왕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큰 염려는 없지만 이게 꼭 그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들어와 있다고 그래도 이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빨리 찾아내고서 우리나라에 확실히 없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른다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이제 14개국에서 오미크론이 확진된 국가가 있었고 그중에 이제 일부 국가가 입국이 제한이 됐지만 이미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뾰족히 그걸 찾아낼 방법은 없는 겁니까? 뭐 못 찾아낼 거야 없겠지만 그런 노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확진된 사람들,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귀국한 사람들 또는 거기에 체류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확진자들의 그 샘플을 가지고 전장 유전체 검사를 다 해보면서 찾아내는 수작업이 되겠죠, 결국은. 그렇지만 이 수작업에 의해서 과연 지역 사회에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 숫자들도 전부 해외 입국 또는 관련이 있는 변이주를 확진자지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발생 양성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낸다면은 충분히 방어 가능할 수 있다. 즉 네. 델타 바이러스는 뭐 두세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렸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그 특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도 빨리 추가 백신을 개량형 백신으로 만들어서 대처를 한다면은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내년 봄 정도가 되면은 추가 예방 접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예방 접종이 없었던 때와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남아프리카의 그 예방 접종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6% 7% 정도 되고 예. 또 남아공인 경우에 있어서도 24% 완료율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확산되는 양상과 또 우리처럼 70% 넘는 국가들에서의 양상, 또 감염되었을 때의 증상들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너무나 공포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지만 또 지금 방심할 상황도 아닌 것이 예. 이것이 만약 우리의 면역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맞은 백신을 뚫고서 들어올 수 있는 데다가 지금까지 감염되었던 사람들도 재감염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사실 WHO에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 재감염의 우려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든 자연 감염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체도 혹시 무력화시키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빨리 이렇게 우려 번위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은 아직은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가 새로운 PCR 검사법을 개발을 해서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 보급을 하겠다 이런 예정인 것도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걱정하는 오미크론에 대한 좀 확인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방역당국에서 잘못 발표하신 것 같이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 위탁 의료기관에서 지금 PCR 검사를 해서 이 변이주를 찾아낼 의미는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방역이고 역학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시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것들을 진단하면서 확진자 중에 지금 변이주가 있다 없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PCR만 갖고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PCR이라는 예. 것은 양성, 음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즉 이 사람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고 PCR을 통해서 유전자를 증폭한 다음에 그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함으로 해서 변이주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PCR로 간단히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지가 않고요. 예.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전자 검사를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과 이것을 일반 위탁 의료기관에서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일반 시민들 안에서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들도 결국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이나 예. 혹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프리카도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전에 백신이 개발되는 그 과정에서 뭐 백신 공동 구매해서 저소득 국가들에게도 배포하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서 많이 그 변이주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선진국들이 너무 백신을 독점해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못해서 나온 책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뭐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면역이 돼야만 이게 해결되는 문제이지 선진국에서 100% 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네. 했던 것이 그런 문제이고 델타 변이주만 해도 인도에서 40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주 폭발적인 증식이 일어나서 변이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에이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 안에서 폭발적인 한번 증폭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런 변이주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꼭 뭐 에이즈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역 약화 환자에서는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예방 접종이 완료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는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다른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예. 예. 다행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숙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재조합 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가지가 계속 변이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평등하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야만 이것이 종식 또는 뭐 엔데믹 정도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 아시아 국가들 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예방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면은 거기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가 선진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 많은 나라들에서 3차 접종이라든지 어린아이 접종보다는 예. 오히려 후진국들의 이것을 백신을 무상으로 공여해서 이 공여뿐만 아니라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원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확진자가 굉장히 너무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그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이세요? 일본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뭐 한 5분, 10분에 얘기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검사라든지 격리라든지 방역을 거의 안 해서 네.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나왔고 지난 8월 말에는 2만 6천 명까지도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2만 6천 명이라는 것도 진단검사가 적어서 2만 6천 명이지 적어도 10배 이상의 환자가 있었을 겁니다. 예. 감염자가. 그런데도 진단검사를 지금도 안 합니다. 유료이고 2만 행 정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아파도 가서 진단검사를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예. 확진자 수는 항상 적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피해자는 엄청 많습니다. 아. 사망을 했더라도 폐렴으로 사망하고 노안으로 사망한 것이지 코로나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사망- 잡히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잡히질 않기 때문에 이거 뭐 처음에 스웨덴에서의 집단 면역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방역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자연 감염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얻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뭐 거의 비슷한 상황도 좀 가긴 했어요. 근데 예. 일본의 피해 상황을 보면 사망자라든지 위중증화 됐던 사람들 또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못 가서 사망하신 분들 이것들을 다 합치면 피해가 엄청 났는데 지금은 좋아진 상황이죠. 예. 물론 지금도 더 많고 또 실제로는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예방 접종에 있어서도 비슷해요. 우리보다 약간 낮은 76%지만 네. 어린 아이들에서도 많이 접종이 됐고요.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방역 완화를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다 몰려서 해이된 상황은 아니고 계속 술집에도 잘 안 가고 밤새고 술 마시고 하는 거 안 하는 이런 분위기들도 있는 것들과 뭐 하여튼 10몇 가지 정도의 원인들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바이러스 자체가 자살하는 쪽으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바이러스의 전파력들이 굉장히 약해졌고 독성이 약해졌다 하는 논리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그런 바이러스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예. 전체적으로 이게 유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예. 설명은 되지 않지만 지금의 방역 상황, 환자 발생 상황은 완전히 억제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